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외환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3분기에만 8,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환율이 요동칠 수 있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방안이 확실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2년 만에 개최된 데 이어서 내년과 내후년에도 사실상 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하는 등 한중 관계가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훈풍을 타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에 이어서 2026년에는 중국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한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현대로템이 페루 육군과 주력 지상무기인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수출 협약을 맺으면서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무기에 대한 총괄 협약을 맺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HLB의 간암 신약 후보 물질인 리보세라닙이 앞서 고배를 마셨던 임상시험 현장 실사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허가 도전에 다시 초록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FDA의 임상시험 현장 실사에 보완할 사항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고 HLB 그룹주들의 주가는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선을 돌리면 경제가 보인다. 경제를 내 손에 쥐는 시간 마켓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국내 증시 반등과 함께 또 우리 시장도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시장에 관한 다양한 시선들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했던 코너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저희가 뉴지스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전달해드리면서 시장에 관한 힌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측간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켓쇼쇼쇼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선보일 뉴지스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저희와 마감 시장까지 함께 하시면서요. 시장에 관한 다양한 시선들 얻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켓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마켓쇼쇼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선보일 코너는 뉴지스 코너인데요. 자, 시장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관해서 시장에 관한 힌트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저희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SS의 김태선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저희가 이제 우선 처음으로 이런 코너를 좀 선보여 봤는데 느낌이 좀 새로우실까요? 지금 지영 앵커님의 힘에 네. 제가 기가 눌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오늘 또 마음껏 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많이 풀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출발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또 네. 오늘의 헤드라인을 좀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켓 쇼쇼쇼 오늘의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지스의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관한 그쵸.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헤드라인인지 본부장님께 직접 한번 소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지금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IT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더 갈 것이냐, 하이닉스는 왜 빠지고 있는 것이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삼성전자냐 아니면 기술력으로 여전히 앞서 있는 SK하이닉스냐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떤 부분을 더 중요시하게 여겨서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둘씩 좀 오늘 정리를 좀 해보려고 이 헤드라인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기술력적으로 먼저 완성도가 높은 쪽은 SK하이닉스입니다. 일단 이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SC2024라고 하는 일단 이벤트가 오늘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의 아틀랜타에서 지금 열린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TSMC를 비롯해서 인텔,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는 슈퍼컴퓨팅 기술을 좀 뽐내는 시연의 자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기술력에 가장 앞서 있는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SK하이닉스는 HBM4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너희들은 못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바라보면서 삼성전자는 아마 속을 삭일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에게 지금 HBM4는 앞서 있지만 우리는 자사주라는 무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현재 이벤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이모저모 뭐 여러 가지 뜯어보더라도 이번 주 한 주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적 발표를 네. 앞둔 젠슨 황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 이벤트에서 아마 엔비디아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실적에 대한 힌트와 함께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일단 반도체 IT는 여전히 엔비디아 중심, SK하이닉스의 중심 그리고 기술의 중심으로 봤을 때는 HBM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제 이상 현상이 생긴 거죠. 삼성전자가 거의 7년 만에 10조에 가까운 지금 자사주를 매입 및 소각까지 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의 기세가 정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설마 4만전자 되겠어 하던 삼성전자가 4만전자가 되었다가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지만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SK하이닉스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부장님 네. 오늘 또 이제 방송 직전에 시장을 보고 오니까 네. 삼성전자를 다시 매도하더라고요, 외국인이. 맞아요. 참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볼 사안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젠슨 황을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난다라는 부분들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네. 있는데 사실상 이 컨퍼런스에서 무슨 비즈니스적인 이야기가 오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럴 순 이번에는? 없겠죠. 그쵸? 그냥 네. 얼굴 보고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네, 이런 그런 정도? 가벼운 인사만 오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HBM3E, 8단 12단 혹은 HBM4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컨퍼런스 콜,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이제 가이던스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때 우리는 그 힌트를 좀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에서 네. 사실상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떤 이야기를 내놓느냐가 또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는 역시나 기술력에 관해서 계속되는 자신감을 표출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주가 탄력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나서 이것이 주가에 실시간적인 영향력을 조금 미칠 수도 있을까요, 본부장님?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네. 하고 있죠. 수급만으로 과연 주가 부양의 연속성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러게요. 삼성전자는 이것을 좀 이겨낼 만한 기술력에 대한 혁신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번 이벤트에서는 갑작스럽게 안 되던 HBM3 8단 12단이 될 리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나서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가 우하향 곡선보다는 우상향 곡선을 그렸던 날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대가 저는 더 크지 않을까라는 의견.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본업으로의 평가를 받으려면 메모리 재고 많이 맞아요. 감소시켜야 감소시켜야 되고요. 되죠. HBM은 빠르게 양산을 지금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수급 이슈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본부장님?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은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앞에 두면 지난 2분기 때도 그렇고 3분기 지금도 그렇고 조금씩
불미스러운 뉴스들이 한 줄씩 보여요. 오늘은 또 네. 블랙엘 발열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요. 잠깐 스쳤다가 맞아요.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마 투자 심리를 좀 잘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블랙엘이 완판이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발열이 된다 한들 블랙엘을 대체할 만한 제품이 지금 없다라는 게 팩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당연히 혹시나 하는 마음의 투심은 위축이 될 수는 있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오늘 쉬어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조정을 저는 이용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컨퍼런스 앞두고 그 컨퍼런스 자체가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관한 하락세를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다라는 시장의 힌트들까지도 얻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지스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두 번째 헤드라인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VT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네. 얼마 전에 또 실리콘트는 이러한 실적 그렇죠. 악화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네. 일단 VT 같은 경우에는 낙폭 과대의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리들샷이 글로벌 진출이 너무나 잘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그런 좋은 호재 뉴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요, 본부장님? 제가 오늘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사실 만약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바닥권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반도체 IT뿐만 아니라 화장품까지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반도체 IT는 지난주와 오늘 그래도 반등을 좀 주고 있다 보니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뭐 2차 전지는 말해 뭐합니까? 네이버, 카카오 말해 뭐합니까? 여기에 또 새롭게 지금 골치가 또 썩힐 수밖에 없는 쪽이 화장품일 것 같아서 이쪽에서 제가 이제 투자 힌트를 좀 말씀드리고자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우리가 작년 그리고 올해 인그루드랩,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실리콘투, CNC 인터내셔널 얼마나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기업들 다수가 지금 3분기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팩트인 거죠. CNC 인터내셔널 고가 대비 70% 하락했고요. 실리콘2 고가 대비 50% 하락했습니다. 인구 로드랩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다 같이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단에 어떻게 보면 같이 흐름을 줬었던 기업들, 그중에 이제 이 VT와 같은 기업들도 사실은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VT도 조정이 나오나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실적이 답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제 섹터 전체의 분위기가 어둡다 하더라도 단일 기업의 스토리, 그중에서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가장 좋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VT가 이번에 발표한 실적을 기준으로 VT만큼은 다시 한번 봐도 괜찮지 보자.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VT는 YOY 대비로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냈어요. 이게 리드샷이 마케팅도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100샷을 쓰면 300샷, 600, 1000샷은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라인업을 딱 이렇게 해놨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600을 쓰셨다는 분들이 그 다음 거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제 끝까지 이제 가시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이 소비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판매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북미 매출이 많은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VT는 어디가 많았느냐? 일본이 가장 많았어요. 일본이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VT만큼은 다른 기업들, 화장품 내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실적에 대한 안정성과 확장적인 어떤 숫자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조정을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미국 매출이 많은 화장품주들은 지금 잠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당선인 트럼프의 힘이 너무 세죠. 근데 잘 계산을 해보면 화장품도 트럼프의 눈밖에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준으로 화장품 수입을 체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워낙 지금 높아졌어요. 그러면 트럼프 이게 성향상 아니 화장품을 봤더니 여기서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네.
야, 관세를 좀 부과해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화장품 기업들은 뭐가 문제냐? 그동안에 고가 제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남기는 구조가 아니라 중저가 제품을 박리담의 형태로 팔면서 돈을 많이 남기는 구조였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붙게 돼? 그러면 영업이익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저조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미 매출이 많은 쪽 무조건 이제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리스크가 하나가 발생이 되었으니 일정 부분은 좀 거리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최대한 거기서 거리가 먼 저는 VT 쪽을 보시는 게 그래서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매출이 26%나 그렇죠. 상향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VT는 이제 북미 쪽에 관한 매출은 크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부장님?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만약 북미가 많아서 북미 매출 비중이 많아서 주가가 원초 올랐다면 당연히 조정 같이 받았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트럼프 트레이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좀 실적주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실적주로서 화장품주를 좀 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실적주 중에서 좀 힌트를 얻어볼 만한 그런 섹터들도 있을까요?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드리면 실적주로서의 화장품을 보자.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화장품주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보자가 이제 팩트인 거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그쪽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장점은 높은 영업 이익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솔직히 좀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워낙 높은 영업이익, 체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보다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파마리서치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마리서치 3분기 역대 최대 매출 YOY 대비로도 지금 기록했기 때문에요. 저는 화장품주들에 대한 고민을 이번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한번 씻어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뉴스까지 저희가 찢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일단 화장품주, 그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관한 힌트를 여러분들 얻어가시면서요. 시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원칙들도 잘 지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뉴지스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콕터는요. 은혜로운 섹터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자, 오늘 은혜로운 섹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가득 담아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관한 이야기들 궁금하시죠? 실제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HLB그룹주에 관한 이야기들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HLB그룹주 굉장히 또 좋은 뉴스가 있었고 그룹주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방향성을 잡아봐야 할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한 슈팅 나오고 있죠. 사실 전 거래일에 7% 넘는 강한 상승세 보였고요. 시간외에서도 3% 급등, 그리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장중 한때긴 했습니다만 무려 7% 강한 슈팅 보이기도 했는데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년간 10조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3조고요. 나머지 7조 원은
이사회 결정 이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긍정의 목소리, 부정의 목소리 모두 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의 목소리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주주 담보 하락 방어가 목적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 함께 나오게 되면서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 이유 들고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전 거래일 주가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급등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과거 대비해서 매입 규모가 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사주 프로그램 상시 운영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적이다라는 점이죠. 그렇지만 당연히 긍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 10조 규모가 다른 기술 개발이라든지 M&A라든지 다른 쪽에 쓸 수 있었지 않냐라는 아쉬움의 목소리 있긴 하지만 10조 외에도 부유한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돈으로 그거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사가 나서주게 되면서 5만 원 하방 지지선을 주주들에게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 반등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라면서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과거 추이 어땠는지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PBR 1배 미만하게 된 것, 하회하게 된 거는요. 2010년 이후 총 5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번까지 총 3번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한 바가 있었죠. 과거에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차례가 되는데요. 먼저 2015년에 11조 4천억 원 규모를 발표를 했었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23.7% 날아올랐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요. 9조 2천억 원 비교적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0%까지 날아오르는 모습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추후에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봐도 될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엔비디아에 있겠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선 좀 엇갈린 의견 제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 측에서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소폭 부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외 대부분 월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파이프 샌들러 같은 경우에는 매출 329억 달러 그리고 EPS 70센트를 기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표 주가 140달러에서 175달러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을 뒤흔들 것은 바로 이 젠슨 황의 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멘트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요. 그리고 이 3분기 실적보다도 미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젠슨 황이 과연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나아가서 납품 시작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이야기입니다.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FDA 임상 현장 실사 보완할 사항 없음 그러니까 패스를 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게 됐습니다. 임상 현장 실사라는 것은요. 심사관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요. 규제 준수 역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겠죠. 자, 그리고 지난 과거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제조 설비에 대해서 보완 요청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현장 실사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완할 사항이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끝이 났을까? 끝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제조 설비 평가 통과 이걸 해야만 합니다. 이 제조 설비 이쪽이 사실 제품 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넘기 힘든 관문이다라고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측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우리 지금 현재 중요한 마일스톤 넘어섰다. 그리고 이 중요 관문에 대해서도 항서제약과 함께 전사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 흐름은 어떨까? 정말 강하게 쏘고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HLB 그룹주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늘 HLB 그리고 HLB 제약과 HLB 글로벌 그리고 HLB 생명과학 모두 다 상한가 터치하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다는 것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NH투자증권 쪽에서 향후 지속 성장 가능한 글로벌 메이커의 총 5개를 뽑았거든요. 여기에 현대차도 있고요.
도요타도 있고요. 비아디, 테슬라, GM까지 5개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요즘 일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GM과 손을 잡은 바도 있었고 도요타도 손을 잡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디 그리고 또 테슬라라는 이런 거대 경룡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기차 수익성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재 낙수 효과가 대형업체를 넘어서 중견 그리고 중소부품업체까지 완벽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주 흐름 살펴봤더니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5% 가깝게 고공행진을 하게 됐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FC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주말 사이 미국 시장에서 블룸에너지가 거의 59% 이상의 고공행진, 60% 가깝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슈 있었고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룸에너지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배까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는 내년에 또 추가 주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 이상의 불기둥 뿜어내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역시도 10% 넘는 고공행진, 두산 유얼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로 들고 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거래일에 급락세를 면치 못했었죠. 그런데 오늘 그래도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베어로보틱스에게 원통형 배터리 2170 배터리를 단독으로 공급한다라는 이야기 플러스 알파로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면 안 된다라면서 반대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시세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의 경제를 관통할 만한 5이슈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열심히 한번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저희 본부장님이 또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시장에 관해서 조금 한 줄 평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마감 시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떤 그림으로 좀 보셨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삼성이 삼성을 했죠. 일단 삼성전자는 10조를 사고 네. 삼성생명은 10조를 팔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10조를 사면서 주가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상승 원동력이. 그럼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10조어치를 팔고 그 현금을 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을 해줄 수 있다면 여러모로 지금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삼성그룹사.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는 현대 강했고요. 하나 강했고 오늘은 삼성그룹사가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 앞서 앵커님께서 잠깐 힌트를 주셨죠. 삼성전자 외국인이 또다시 불편하게 네. 팔고 있다. 네.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코멘트로 저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아, 사실은 삼성전자 지금 현재 주가도 살짝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 리스크 좀 시장에서 담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오늘의 5이슈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의 조화 이슈들 한번 저희가 나눠볼 텐데, 자, 본부장님이 직접 소개를 오늘은 해주실 거잖아요. 네. 기대를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담이 되는데요. 네.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요. 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꿈, 이 FSD 규제 완화 정말로 이루어질 것인가. 요새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테일, 다시 태어나면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그분은 한 수 두 수 앞을 보고 온 것이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들 해리스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홀로
트럼프를 그렇게 강력하게 지지한 것도 자, 한 수, 두 수, 그 이상을 또 보고 와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일단 일론 머스크의 선택에 있어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원적으로 지난주,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스페이스X가 가장 먼저 떠올랐죠. 하지만 이제 주말을 지나고 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트럼프가 FSD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화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 엄청나게 지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입니다. 사실 스페이스X도 스페이스X만의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워낙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 쏠림이라든지 그 입의 파급력, 그러니까 말의 파급력이 좀 강한 두 사람이 지금 언급을 하다 보니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같이 요동을 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스페이스X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업 제한적이고요. 그 금액 또한 사실 미래의 가치를 본다면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숫자를 본다면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자율주행 그것도 테슬라만의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물론 자율주행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우리나라 이 브랜드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규제 완화를 추진력 있게 해줄 수 있는 건 지금 트럼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죠. 트럼프는 진짜로 한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준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받은 게 있으니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테슬라하고 이 트럼프의 어떤 유대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이슈가 지금 화두로 떠올랐고 그 화두가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바로 옆에 있는데 하는 것도 사실 그 감성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는 그래 나는 2차 전지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만 맞아요. 되면 돼라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FSD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흐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SD에 관한 계속되는 시장의 모멘텀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의 5 이슈로 저희가 꼽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군들을 좀 보셨는지 아무래도 이 테슬라의 밸류체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한번 기대를 하면서 또 오늘의 핫섹터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결국엔 네. 자동차 부품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컷 FSD 이야기해놓고 네. 아, 테슬라 관련주 이야기해주나? 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실망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완성차 브랜드 기준으로 테슬라 BYD도 굉장히 큰 성장을 했지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정말 그 못지않게 이 성장한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럽의 유명한 브랜드들, 특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힘들어졌더라고요. 하지만 그들보다 지금 더 좋은 성과를 낸 것, 그리고 테슬라만큼의 영업이익을 낸 곳, 현대차, 기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에 따른 낙수 효과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밸류체인 기업들을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2달 전, 3달 전만 하더라도 좀 핫했죠. 왜? 인도 시장 IPO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기저기서 SL, 화신, 서현이야 이런 것들 좀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처럼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바닥권에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또 테슬라의 FSD 또 FSD 관련한 뭐 카메라 모듈 레이더 센서 이쪽도 지금 바라보고 계시겠으나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결국 자동차 부품 섹터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글로벌 정말로 트럼프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FSD의 상용화에 힘을 쏟아준다면 우리나라도 조금은 더 빠르게 속도가 붙을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네.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고 하드웨어의 하드웨어.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는 그들이 가져다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조금은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대신에 하드웨어 쪽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말이 나와서 네. 테슬라와 관련한 뭐 FLCD에 해서는 오늘은 퓨런티어가 대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너무. 최근에 이 로보택시 나올 때 레이더 센서는 많이 없어졌고요. 다 카메라 모듈로 많이 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올리는군요. 그래서 이제 센서 쪽은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 하지만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좀 잘 압축을 한다면 투자해 볼 만한 요소들이 아직은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선별해야 할 면모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오늘 또 픽해 주셨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KFSD 하면 이 기업이 하나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바로 HL 만도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HL 만도는 사실 굉장히 어떤 이 모멘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율주행 단계 중에 뭐 0에서 4단계 중에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안에서 핵심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은 HL 만도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규제 완화라고 하는 이 언덕에 좀 걸려서 통과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HL 만도가 길을 못 핀 시간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하지만 HL 만도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사들의 실적이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을 기반 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이러한 새로운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투자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증자에 대한 네.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HL만도는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판매량 자체 이제 수요 회복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주 혹은 여기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엮여서 조금은 안전하게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을 찾고 있는다라고 하면 중국과 인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발판 삼아 올라갈 수 있는 HL 만도를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오늘 완성차들도 좋습니다. 맞아요. 완성차, 현대차, 기아. 야. 왜 좋을까요? 당연히 판매량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연말 되면 주주환원 정책이 지금 기대감이 기대가 한껏 있죠. 지금 네. 부풀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에 부품주들이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면 여기에 테슬라의 FSD까지 엮였을 때 우리나라 KFSD의 기술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HL 만도가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따라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 만도를 꼽아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많은 상승률이 나온 것이 네. 그게 한 가지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네. 뭐 개의치 않을까요 우리가? 개의치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테슬라 주가 한번 보시죠. 아, 그렇죠. 네, 뭐 네. 가던 기업이 또 가니까요. HL 만도가 사실은 그들이 평상시에 보여준 것 대비 오늘 솔직히 과하게 움직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HL 만도가 지금 보여줄 수 있었던 실적 그리고 기술력 대비 주가가 그동안 너무 반영을 못 받아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갈 길 가고 있는 HL 만도 오늘 만약 부담이 되신다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최대 실적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품사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HL 만도를 꼭 보십사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 만도에 관한 기대치들 우리가 계속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을 만한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힌트를 얻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저희 시장이 이제 마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특별한 또 전략들이 있을까요? 결국 삼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를 따라가자라는 말은 못합니다. 네, 못해요. 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분기에 지금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 숫자가 미스가 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에 그 가이던스에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기술력의 SK하이닉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요. 이렇게 올라와도 아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서
보유 평단 그쯤 올라올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보십사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중소형 테마 쪽에서 오히려 루니카 같은 기업들이 좀 보여요. 아, 보여요. 그러니까 AI를 기준으로 조금 더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분야들 그쪽을 좀 바라보신다면 저는 AI 플러스 의료 쪽에서는 루닛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팔란티어를 기점으로 AI 플러스 소프트웨어 쪽을 보신다면 오늘도 여전히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이제 더전 비전처럼 우리나라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오늘 마감 시장 전략 여러분들 많이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하나 다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여전히 빨간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마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다면 증권사 리포트들의 의견들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켓 쇼쇼쇼에서는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에 관한 브리핑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또 목표 주가 하향 혹은 동결된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번 저희 증권사 리포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5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그런 종목인데요. 역시나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오늘 주가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꼽아본 리포트는요. 신한투자증권의 목표가 9만 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더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5만 전자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는 동일한 목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벤트성 자사주 매입에 관한 주가 상승 탄력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검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삼성전자 주가의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방법이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시장에 눈에 띄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의 힘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수정 목표가가 그대로 반영이 된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전 지분 가치가 재조명됐습니다. 사실 오늘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좋았잖아요. 키움증권에서는요. 삼성생명에 관한 목표가를 그대로 동결 유지했습니다. 역시나 바이 의견은 여전히 고수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삼성 SDS와 같은 그러한 종목군들도 오늘 시장에 탄력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삼성에 관한 지분 구조에 관한 가치들을 증권사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현재 해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의 리포트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JIP 엔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주들은 최근에 증권사에서 호실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규 앨범 판매에 관한 그런 기대감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JI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북미 쪽으로의 진출도 계속되는 눈에 띄는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기존의 목표가 7만 1,000원을 수정 목표가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YG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요. JIP도 그렇고 굿즈 판매가 이러한 실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이랬습니다. 굿즈를 도대체 얼마나 팔은 거야? 라는 그런 제목을 내세우면서요.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7만 1,000원이었던 주가를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요. 기존에 4만 7,000원이었던 주가를요. 수정 목표가 5만 원이 넘게
함께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YG 쪽에 관한 컴백 앨범들에 관한 굉장히 좋은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들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호실적과 함께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재개된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되는 주가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엔 없지만 하이브에 관한 좋은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엔터주에 관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볼까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알테오젠에 관한 목표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기존에는 37만 원 선이었던 것을 지금 현재는 7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알테오젠과 같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일부 현재 낙폭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에 관한 악재가 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 등에 관해서 증권사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계약에 관한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지고 주가에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수정 목표가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요, 목표 주가가 하락한 종목군들도 있었거든요. 증권사 리포트 마지막 5가지 종목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최근에 실적 악화에 관해서 주가의 탄력을 잃었었던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농심을 볼까요? 대신증권에서는 기존 목표가 53만 원에서 수정 목표가를 48만 원 선으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농심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3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라면이 굉장히 잘 팔린다라는 언론 보도는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이 실적에 관한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쪽에 관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4분기에도 유럽과 동남아 시장에 관한 호조는 계속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수 불안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에 관한 소비 위축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목표가는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수의 의견은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삼양식품도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기존 목표가 80만 원에서 수정 목표가를 그대로 동결하기도 했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견조한 성장세와 미래의 모멘텀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농심과 삼양식품과 같은 식품주들이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은 하향 조정세를 보여오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환율에 관한 부담감들 그리고 내수에 관한 부담감들이 이 시장에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관세에 관한 것들도 피해갈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리포트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SL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SL에 관해서도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기존 목표가는 5만 9천 원 선이었고요. 조정된 목표가는 5만 4천 원으로 소폭의 하향 조정한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SL은 지금 R&D에 관한 인력과 인건비 증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설비 투자, 연구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실적적으로 좋지 않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관해서는 좀 모호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기존 목표가를 다시 한번 수정하면서 SL에 관한 전반적인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4만 9천 원에서 수정 목표가를 그대로 동결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은 3분기에도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증가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관한 이익 추정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한국가스공사는 개인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지만 우리가 실적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호건설도 볼 텐데요. 교보증권에서는 금호건설에 관한 기존 목표가를 수정했습니다. 실제로 5천 원이었던 목표가를요, 지금 수정을 하면서 4천 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요. 대규모 잠재 부실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던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됐고 일회성 비용이다라는 걸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면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경기 회복에는 아직 확신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목표가는 소폭 조정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함께 또 증권사 리포트에 관한 종목군들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마켓 쇼쇼쇼 2부에서 더 알찬 전략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들 마음껏 누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뒤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